네,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해외 투자 기회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5주 동안 기획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죠. 인도 경제와 그리고 인도의 유망 산업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포럼 신시열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조금 전에 저희 페이팔 미국 기업 살펴봤던 것처럼 인도에도 분명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네. 오늘은 그래서 정말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이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저 먼저 인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매 시장의 구조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인도 소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unorganized market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전통 시장이 한 90% 정도가 네네.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가 이제 현대화된 시장이니까. 근데 이 비중이 2020년 말이면은 빠르게 조정이 돼가지고서 이제 전통 시장 비중이 90%에서 이제 80%로 줄어들고 네네. 현대화된 시장의 비중은 10%에서 20%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아마 보일 것으로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사 기관이 이제 테크노팍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인도 소매 시장이 크게 한 9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겠다. 이렇게 900조 이해하시면 원? 되겠습니다. 네네. 예, 900조 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전통 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고 네네. 현대화된 시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마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사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네네. 사진을 보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죠. 이해가 네. 아마 빠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골 아까 이제 전통 시장으로 말씀드렸는데 시골 장터의 모습이 저렇게 이렇게 아낙네들이 옛날 우리처럼 이제 그러니까요. 시장 장터에 이제 좌판을 깔아놓고 네네. 각종 채소하고 이렇게 그 과일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도 저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곳이 있긴 하나 우리는 비중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렇죠, 인도는 많이 여전히 줄어들었죠. 예. 90%가 저런 시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7년 말까지 해서.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에도 보면은 조금 좀 이렇게 정리된 형태긴 하지만 시골 장터의 모습하고 대동소이한 것이고 인도 어디에나 있는 이제 키라나 상점이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힌디어로 이제 키라나라는 뜻이 이제 작다. 작다.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키라나 상점이 동네 어디에나 있으면서 대부분의 상품이 거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라나 상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거래되면서 도시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쇼핑몰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쇼핑몰은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대형 쇼핑몰들하고 좀 대동소이한 모습들이 좀 있고요. 이 안에 인도의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판탈루린이라든지 샤퍼스탑이라든지 이런 대형 백화점들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있을 건 다 있네요. 네네. 구조는 비슷한데 이제 네네. 비중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의 전통 시장의 이 규모가 이렇게 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전통 시장이나 아니면 소매 시장에서 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들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일까요? 예, 소매 시장이 아까 900조 된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식품, 음료, 잡화 그런 것들이 한 그렇겠네요. 66.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패션 의류 상품이 한 8.7% 정도 차지하고 있고 2등. 네. 그다음에 3등이 이제 의외로 보석류. 보석류가 이제 8% 정도의 비중으로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이 보석류가 왜 그러면은 8%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꽤 크네요. 네. 예, 꽤 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딴 게 아니라 이제 인도 부모들은 딸을 낳게 되면 네. 아주 깐난쟁이서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금을 네.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거든요. 어. 결국 이제 시집 갈 때 네네. 지참금으로 그 금을 보석류를 이렇게 지참을 하게끔 하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중국하고 더불어서 1, 2위의 금 수입국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석류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고 저는 이 인도의 소매 시장 규모가 900조 원이나 된다는 게 굉장히 크다는 네네.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네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거는 그냥 인도의 전체적인 소매 시장 구조를 한번 살펴봤던 거고. 예, 좀 맞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니까. 그렇죠. 인도에는 그러면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 이커머스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전체를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봤을 때 네네. 온라인 시장은 이커머스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홈쇼핑 기업들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커머스 기업들의 비중이 97, 8%로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플립카트 같은 회사, 네네. 그다음에 아마존 인도 같은 회사,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스냅딜이라든지 페이티엠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쇼핑 기업으로는 홈샵 18이나 납돌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비중은 좀 작습니다. 2, 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보니까 이제 그 아마존 인도라고 하는 건 아마존이 이제 인도에 진출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커머스 기업들이 도대체 인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됐을 것인가? 누군가 네네. 투자를 했으니까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은 사실은 글로벌 그 기업들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시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종 그 미국, 유럽의 사모펀드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그밖에 이제 그 투자은행 스탠리 모건 같은 데도 이렇게 쭉 투자를 네네.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분입니다. 여기도 투자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그 알리바바에 투자를 했던 그 기억이 네.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인도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난 2015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벌써 스냅딜이라는 당시 1, 2위 다투고 있던 이커머스 회사 한 7천억 원 정도를 네네. 투자를 했고 이어서 2017년도에는 이제 결제 솔루션하고 쇼핑몰을 제공하는 그 페이티엠에다가 네. 1조 7천억 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해에 넘버원 이커머스 회사인 플리카트에 한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 이제 중하반기에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가 하나 있었었는데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의 강자인 미국의 월마트가 네. 넘버원 이커머스 회사인 플립카트에다가 무려 한 19조 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네. 지분 77%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손정희 회장도 근데 그 플리카티에 투자를 해놨다면서요? 예, 그렇죠. 손정희 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2017년도 중하반기에 벌써 한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으니까 월마트가 거기에 다시 작년에 투자를 하면서 손정희 회장은 아마 적어도 2~3배 정도는 이렇게 벌어들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주가 된 거네요. 그럼요. 월마트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누가 더 많은 큰 주주냐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정말 글로벌 난다긴다 하는 네. 기업들도 인도에 네.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닮고 싶다고 생각하는 손정희 회장도 네. 거의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은 대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다 투자를 해놓고 있다는 상황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그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투자금의 한 3,000배, 네네. 300배가 아니라 3,000배 정도의 투자 이익을 그렇죠. 갖다가 가져간 것이 네. 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인도를 이렇게 그 선점하고자 이렇게 했던 거죠. 예. 자, 근데 저희가 인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그 유수의 IT 기업들의 수장도 있고 네네. 굉장히 엔지니어로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IT 네네. 쪽을 굉장히 밝은 건 알고 있긴 한데 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어차피 아직도 전통시장이 90%를 차지할 만큼 네네. 되게 구조가 아직은 좀 낙후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렇죠. 이커머스, 17년까지 그러니까. 네, 예.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는 원동력은 뭔가요? 그 원동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 네네. 혹은 현대적인 점포수의 부족이라든지, 그밖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이커머스라든지 다른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 원인이 눈에 띕니다. 첫 네네. 번째는 인터넷 사용자의 숫자가 네. 급격히 늘고 있다는 그런 사실 하나. 다른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의 성장도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터넷 사용자의 그 증가 숫자를 보면 지금 현재 기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한 5억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영국의 그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2021년이면 8억 명 정도에 달할 거고 그 8억 명은 사실은 도시 인구가 한 인터넷 사용을 도시에서 하는 사람이 한 4억 명, 네네. 그다음에 시골 지방에서 하는 사람이 4억 명, 50대 59조긴 하지만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 사용자가 늘고 있고요. 첫 네. 번째, 두 번째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급률이 한 39% 정도 되는데 39%가 된다고요? 예, 39%.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는 게 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휴대폰을 인도에서 쓰고 있는 소비자의 숫자가 한 11.6억 명, 11억 6천만 명이니까 네. 11억 6천만 명의 39%면은 약 한 4억 5천 명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역으로 그러면은 향후에 아직도 한 7억 명 그 이상의 그렇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존재하는 시장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격전지가 돼 버렸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1등을 하다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갖고 네. 중에 샤오미 같은데 1등을 뺏겼었는데 다시 요 사이는 격차를 갖다 이렇게 조금 줄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삼성전자 그 이종 부회장도 계속해서 그 부지런하게 인도 그러니까요. 시장을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제 그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보급 속도라든지 스마트폰의 네네. 사용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네네.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사실 우리는 이제 뭐 마트라든지 이런 중간 단계를 다 밟고 나서 인터넷 시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도는 그 중간 단계 다 빼놓고 네네. 바로 이커머스 시장으로 갈 걸로 기대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프라인 시장이 계속해서 클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비중으로 봤을 때 네네. 전체 소매 시장 대비해 갖고 2017년 경우에 한 4.2% 정도의 시장 비중이 네.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 정도 그 비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프라인의 현대점포들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대충 따져봤을 때 한 14.5% 정도의 속도로 매년 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 한 32% 정도의 속도로 2배 이상 빠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인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수혜를 함께 누리고 싶다면 네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카트라든지 네. 페이티엠이라든지 그런데 아마존 인도는 사실 아마존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하면 이제 되겠죠? 하면 되겠는데 네. 그 플리카트라든지 페이티엠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상장 요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투자가 조금 힘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조 앵커님께 드린 대로 네네. 우리 인도의 그 ETF 인덱스 펀드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인도 펀드에 대한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참고로 그 투자 부분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 머니투데이 그 그러니까 방송 뭐 아닙니까? 투자를 직접 하시는 예.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두 가지 차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BSE 그러니까 본베이 스탁 익스체인지 네. 인도 그 종합 지수 같은 게 이제 센섹스라고 저희가 불리우는데 그렇죠. 네. 30년 추이하고 지난 1년 추이를 갖다가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30년 추이가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굉장히 그 힘차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추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최근 1년간 주가 추이인데 작년 이맘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19.3% 정도의 종합주가지수 센섹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네네. 상태고 그다음에 그 제일 높은 부분이 이제 지난 6월 달 네. 한 4만 포인트를 쳤을 때고 지금 현재는 10월 그 말 기준으로 해갖고 약 한 3만 9천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수준에 있습니다. 단 한 네네.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인도 시장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성장성이 빠르다 보니까 네. 이 인도 시장에 한번 저희가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사실 참 이제 금융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돈 되는 기업들은 돈 네. 있는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진짜 성장성이 굉장히 높지만 보면은 뭐 월마트가 직접 투자하거나 손장희 회장이 직접 투자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네네.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네네. 자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는 거는 뭐 인도의 ETF 그렇죠. 그리고 인도의 예, 지수, 인덱스 펀드. 예. 인덱스 펀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포럼 신시열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